자, 여러분, 사주명리 공부하다 보면 목화토 금수, 오행 얘기는 정말 많이 듣잖아요? 근데요, 이 에너지들이 그냥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만날 때 마치 사람처럼 감정이 생긴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어요? 따뜻하기도 하고 차갑기도 한 그런 온도가 있다는 거죠. 오늘은 바로 그 관계의 비밀, 유정과 무정의 세계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질문 하나만 던져볼게요. 여러분, 살면서 겪는 압박, 스트레스, 나를 통제하는 것들, 이런 게 항상 나쁘기만 한 걸까요? 아마 대부분 그렇다고 생각하실 텐데 사실 이 안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흥미로운 답이 숨어 있습니다. 자, 이 멋진 나무를 좀 보세요. 정말 잘 가꾸어졌죠? 만약에 말이죠. 가지치기, 그러니까 명리학에서 말하는 극이라는 적절한 압박이 없었다면 이 나무가 이렇게 아름다운 모양으로 자랄 수 있었을까요? 절대 아니죠. 때로는요, 바로 이런 올바른 종류의 압박이 우리를 더 단단하고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바로 이 6단계를 쭉 따라가면서 오행 에너지에 숨겨진 그 감정을 읽어내는 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첫 번째 단계입니다. 단순한 오행을 넘어서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가진 관점을 확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흐르는 에너지로요.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에요. 사주에서 말하는 목, 화, 토, 금수가 진짜 나무, 불, 흙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라 우주를 움직이는 거대한 에너지, 바로 기인 거죠. 양처럼 막 뻗어나가는 에너지가 있고 음처럼 안으로 싹 모이는 에너지가 있는 바로 그런 흐름으로 이해를 해야 진짜 의미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의 흐름에는요, 진짜 중요한 두 가지 작용이 있어요. 하나는 도와주는 생, 그리고 또 하나는 통제하는 극. 이게 꼭 뭐는 좋고 뭐는 나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사계절에 뜨거운 여름도 필요하고 추운 겨울도 있어야 한 해가 완성되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인생에도 나를 도와주는 기운, 그리고 나를 좀 다스려주는 기운, 이 두 가지가 모두 있어야 완벽한 균형이 만들어지는 거죠. 어느 하나만 있으면 안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단계, 에너지의 자석 법칙입니다. 드디어 이 모든 관계의 감정적 온도를 읽어낼 수 있는 핵심 비밀을 알려드릴 시간이네요. 근데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 비밀이요, 너무너무 간단하다는 거예요. 바로 자석입니다. 자석. 우리 어릴 때 다 해봤잖아요. N극이랑 S극, 다른 극은 착 달라붙고 N극, N극, S극, S극 같은 극끼리는 막 밀어내죠? 그거랑 똑같아요. 음과 양이라는 다른 극은 서로 끌어당기고 양양, 같은 극끼리는 서로 밀어내는 거. 이 간단한 원리가 모든 관계의 감정을 결정하는 마스터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용어가 등장합니다. 먼저 음과 양, 서로 다른 에너지가 만나서 조화롭게 착 끌어당기는 관계. 이걸 유정이라고 해요. 말 그대로 정이 있다는 뜻이죠. 반대로 양과 양, 음과 이렇게 같은 에너지끼리 만나서 서로 막 밀어내는 관계 있죠. 이걸 무정, 즉 정이 없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통제의 두 얼굴. 방금 우리가 배운 자석 법칙을 적용해 보면 아까 말했던 그 극이라는 압박이 왜 완전히 다른 두 얼굴을 가지게 되는지 그 이유가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오늘 내용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먼저 나와 음양이 달라요. 그래서 서로 끌어당기는 유정한 관계죠. 이런 통제는 정관이라고 불러요. 이건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으로 훈육하듯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명예, 규칙 같은 거예요. 아주 긍정적이죠? 자, 그런데 반대로 나와 음양이 같아요. 그래서 서로 밀어내는 무정한 관계의 통제. 이건 칠살이라고 합니다. 이름부터 무섭죠? 이건 나를 이끌어주는 게 아니라 사정없이 공격하는 적군 같은 거예요. 엄청난 스트레스와 재앙을 가져올 수 있죠. 보세요. 똑같은 나를 통제한다는 극인데 그 속내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인 겁니다. 네 번째, 도움의 두 가지 방식입니다. 이 자석 법칙은 통제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도와주는 생의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그 방식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나와 음양이 같은 에너지가 나를 도와준다? 이건 뭐랄까? 마치 든든한 동료나 후원군처럼 우리는 한 팀이야 하면서 전폭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밀어주는 거예요. 힘이 엄청나죠?
때론 너무 강해서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요. 반면에 나와 음양이 다른 에너지가 나를 도와주는 건 친어머니가 자식을 돌보는 것 같아요. 훨씬 더 부드럽고 세심하고 다정하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챙겨주는 그런 느낌의 도움인 거죠. 자, 5번째입니다. 궁극적인 목표, 바로 균형. 그럼 지금까지 얘기한 이 복잡한 힘들이 대체 왜 중요할까요? 그냥 좋은 것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 진짜 이유를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봤던 나무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가지를 쳐주는 극이 없으면 나무는 제멋대로 자란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난을 도와주고 지지해주는 생의 기운만 가득한 인생은 자칫하면 틀과 품격이 없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통제, 특히 나를 사랑으로 다듬어주는 유정한 통제, 즉 정관은 우리 인생을 보석처럼 만들어주는 정말 귀한 힘인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핵심은 이거예요. 사주를 본다는 건 내게 좋은 힘만 남기고 나쁜 힘은 없애버리자. 이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목표는요, 나를 돕는 힘과 통제하는 힘, 정이 있는 힘과 정이 없는 힘, 이 모든 것들이 서로를 견제하고 도우면서 완벽한 밸런스를 이루는 상태, 바로 중화를 찾아가는 것. 이게 바로 궁극적인 목표인 거죠. 자, 이제 마지막 6번째 단계입니다. 이 힘들을 읽어내는 법. 그럼 이 멋진 이론들을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 아주 간단한 실용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딱 4단계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내 사주의 주인공 일간이 음인지 양인지부터 확인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나를 극하는 글자들을 찾아보세요. 이게 나와 음양이 다른 나에게 도움이 되는 정관일까? 아니면 음양이 같은 나를 힘들게 하는 칠살일까? 살펴보는 거죠. 세 번째, 그럼 나를 도와주는 글자들은 어떤 방식의 도움을 주고 있는지도 똑같이 분석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이 모든 힘들을 쭉 놓고 보는 거예요. 과연 내 삶은 조화로운 균형, 즉 중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스스로 평가해 보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요,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 사건 자체가 아니에요. 그 사건이 어떤 에너지적 성질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왔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똑같이 나를 누르는 압각이라도 그게 나를 위한 따뜻한 조언일 수도 있고 나를 파괴하려는 차가운 공격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가 끝나고 이 질문 하나만 스스로에게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인생에서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조화로운 정관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반대로 나를 이유 없이 짓누르고 힘들게만 하는 혹독한 칠살은 또 무엇일까? 이 두 가지를 내 삶 속에서 구분해내. 안녕하세요. 명리학이나 사주라고 하면 혹시 그저 길흉화복을 점치는 운세부터 떠오르시나요?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르게 접근해 보려고 해요. 동양의 이 오래된 철학을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자아를 발견하기 위한 아주 합리적이고 구조화된 틀로 분석해보는 해설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매력적인 시스템의 진짜 뼈대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복잡하면서도 우아한 선들 좀 보세요. 꽤 매력적이지 않나요? 자평진전이나 적천수 같은 고전 문헌들을 보면요, 우리의 에너지를 그저 신비로운 안개 같은 걸로 묘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치 수학 공식이나 정밀한 기하학적 도면처럼 아주 체계적인 렌즈를 통해 바라보았죠. 우리는 오늘 바로 이 아름다운 도면을 해독해 볼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룰 핵심 커리큘럼입니다. 1장 에너지의 기하학부터 시작해서 2장 3가지 에너지 원형, 3장 극복의 원리, 4장 삶의 전략, 그리고 5장 자아 발견의 단계까지 쭉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1장 에너지의 기하학입니다. 흔히 아는 오행이라는 겉옷을 살짝 벗겨내고 그 너머에 숨쉬고 있는 진짜 에너지의 구조를 들여다볼게요. 보통 나무가 불을 낳는다, 즉 목생화라는 단순한 공식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하지만 사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진짜 비밀은 바로 이 안에 숨겨진 음양의 톱니바퀴에 있거든요. 똑같이 나무와 불이 만났다고 해도 그게 양과 양의 만남인지 아니면 음과 음의 만남인지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행의 이면에는 아주 정교한 음양의 기어들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거죠.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이 구체적인 음양의 짝들이 완전히 다른 세 가지 행동 양식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한 방향으로 확 증폭되는 거침없는 돌파력, 서로의 빈틈을 채워주는 섬세한 안정감, 그리고 이 모든 걸 아우르는 궁극의 조화까지 말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다음에 알아볼 구체적인 원형들의 바탕이 됩니다. 이어서 2장 세 가지 에너지 원형입니다. 방금 본 우주적인 에너지를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성향과 프로필로 번역해 볼게요. 과연 여러분은 어디에 속할까요? 첫 번째 원형, 바로 폭발하는 확장자입니다. 양과 양이 만났어요. 상상해 보세요. 거대한 나무가 맹렬하게 타오르는 거대한 태양을 만난 격이거든요. 에너지가 한 방향으로 쏠리면서 폭발하듯이 밖으로 표출됩니다. 이분들은 멈추는 법을 몰라요. 강력한 자기주장, 엄청난 추진력, 타협 없는 돌파력이 바로 이들의 무기입니다. 아주 강렬하고 거침없죠? 반대로 두 번째 원형, 집요한 응축자를 볼까요? 흐름이 완전히 다르죠. 음과 음이 만났습니다. 유연한 넝쿨이 촛불에 끊임없이 아주 미세하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걸 상상해 보세요. 에너지가 밖으로 터지는 게 아니라 내면으로 아주 깊숙이 집중됩니다. 겉으로는 되게 조용하고 유연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목표를 향한 아주 끈질기고 섬세한 생명력이 타오르고 있어요. 한마디로 엄청난 지구력의 소유자들이죠. 세 번째는 조화로운 안정자입니다. 음과 양이 섞여 있어요. 서로 부족한 부분을 완벽하게 채워주는 상호 보완적인 생태계가 만들어진 거죠. 기운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서 정서적으로 아주 안정되어 있습니다. 주변 환경이나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식도 무척 부드럽고 유연하고 또 합리적이죠. 자, 이 표 하나면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원형이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외부 폭발형의 압도적 추진력, 내부 응축형의 끈질긴 집중력, 그리고 순환 안정형의 유연한 소통 능력까지. 여러분의 핵심 강점이 어디에 있는지 딱 보이시나요? 이제 3장으로 넘어갑니다. 극복의 원리, 바로 훈육과 압박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성장하려면 적절한 마찰이 필요한 법이잖아요. 명리학에서는 나를 통제하고 억누르는 기운을 크게 관과 살로 나눠요. 그런데 이 둘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정과는 음양이 달라서 서로 끌리는 기운이에요. 마치 나를 올바르게 키우기 위한 애정어린 훈육이나 안전한 울타리 같은 거죠. 반면에 칠살은요? 음양이 같아서 서로 강하게 밀어냅니다. 나를 사정없이 꺾으려 드는 강렬하고 고통스러운 압박이에요. 충돌이 불가피하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 칠살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고전에서는 이 칠살을 다루기 힘든 사나운 야생마에 비유했어요. 준비 없이 맞으면 엄청난 시련이 되지만 내면의 힘을 기르고 기술을 갈고 닦아서 이 거친 에너지를 내 것으로 길들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여러분에게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강력한 카리스마와 권위라는 무기를 쥐어줄 겁니다. 말 그대로 마찰을 권력으로 바꾸는 연금술인 셈이죠. 4장, 핵심 삶의 전략입니다. 앞서 말한 이 수백 년 된 철학적 개념들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전략과 어떻게 직결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께 직접 묻고 싶네요. 여러분의 삶의 방식은 어느 쪽이신가요? 타협 없이 한 우물만 깊게 파고드는 강력한 돌직구, 직구형이신가요? 아니면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궤적을 수정하면서 조화를 최우선으로 삼는 영리한 변화구형이신가요? 내 에너지의 생긴 모양을 정확히 알면 불필요한 곳에 에너지를 낭비할 일이 없겠죠. 마지막으로 5장, 자아 발견의 단계입니다. 이제 이 모든 이론을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적용해 볼 수 있는 로드맵을 알려드릴게요. 자, 내면의 에너지 흐름을 확인하는 5단계입니다. 내 사주의 주인공을 먼저 확인하고 주변 글자와 음양 짝을 맞춰봅니다. 에너지가 쏠리는지 강도를 측정하고 조화로움을 살핀 뒤에 내가 직구형인지 변화구형인지 핵심 패턴을 도출해내는 거죠. 이 구조적인 접근법을 따라가다 보면 아주 깊은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나를 파악하고 나면 실천적인 마음가짐도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내게 정관의 기운이 강하다면 무리하게보다는 규칙을 준수하고 순리를 따르는 게 최고의 전략이 됩니다. 하지만 만약 칠살의 야생마 같은 기운이 강하다면요?
언제 닥칠지 모르는 시련에 대비해서 나만의 강력한 전문 기술과 방어 수단을 벼려내야 합니다. 그 마찰을 온전히 나의 힘으로 바꿔야 하니까요. 자,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방대한 명리의 시스템은 단순히 뭐는 좋은 기운이고 뭐는 나쁜 기운이다를 계산하는 얄팍한 기술이 절대 아닙니다. 음양의 정교한 짝이 만들어내는 섬세한 조화를 읽어내고 내면 깊은 곳에 숨겨진 에너지의 기하학적 흐름을 완벽히 이해하는 정말 깊고 아름다운 깨달음의 예술인 거죠. 이제 여러분, 내면의 정교한 건축 설계도가 여러분 손에 쥐어졌습니다. 여러분의 에너지는 폭발하고 있나요? 웅축하고 있나요? 아니면 유연하게 흐르고 있나요? 이 설계도를 바탕으로 오늘 발견한 여러분만의 고유한 에너지 흐름을 앞으로 어떻게 삶의 무기로 활용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남겨드리면서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아를 찾아가는 여정에 든든한 나침반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